경국지색,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미인. 옛날엔 아름다운 미모로 한 나라를 손에 넣은 치명적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달기나 양귀비와 같은 미인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모두가 최고 권력자의 애첩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일본의 1인자로 등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애첩, 요도도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선 아주 오랫동안 무사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1185년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와 그 뒤를 잇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 이후 일본 각지의 세력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혼란의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가 시작됩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이 격동의 시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차차 혹은 키쿠코, 훗날엔 요도도노라고 불리는데요. 요도도노는 요도성의 마님 혹은 귀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대 최고의 무사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오이치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전국시대 최고의 미녀로 손꼽히던 오이치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딸인 요도도노는 어머니 오이치를 쏙 빼닮아 170cm가량의 장신에 빼어난 미모를 지녔습니다. 요도도노의 아버지는 아자이 나가마사였는데요. 1573년 전국 통일에 힘쓰던 외삼촌 오다 노부나가가 반대 세력이었던 아자이 나가마사를 공격해 성을 빼앗자 결국 요도도노의 아버지는 자결합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의 명을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녀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가문의 후계자였던 요도도노의 남동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요도도노와 어머니 오이치 그리고 두 여동생은 다시 다른 외삼촌에게 보내져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빠르게 잔당을 해치워가며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1582년 신복이었던 아케치 미스히데가 적을 치러 가다가 갑자기 회군하여 혼노지라는 절에 머물던 노부나가를 기습했고 결국 노부나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혼노지의 변입니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는 오빠를 죽인 배신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바타 가스이에와 재혼하는데요. 배신자를 잡기 위한 가신들의 경쟁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빠르게 권력을 잡았으나 오이치와 그녀의 새 남편인 가스이에는 미천한 출신의 히데요시를 인정할 수 없어 그와 대립합니다. 결국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패한 가스이에가 자결하자 오이치 역시 남편을 따라서 자결하고 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으니 요도도노에게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은 요도도노와 여동생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보호로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요도도노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585년 권력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왕 대신 통치하는 최고의 1인자 관백의 자리를 꿰찼으며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요도도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이 됩니다. 가족을 죽게 만든 가문의 원수와 결혼을 하다니 기막힌 운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요도도노의 어머니 오이치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군으로 모시던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 높은 신분을 타고난 그녀는 신분이 낮은 히데요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1인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이치를 꼭 닮은 그녀의 딸 요도도노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출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오다 노부나가의 가문인 요도도노가 제격이었죠. 그래서인지 요도도노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원만했습니다. 그녀는 천하의 원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갔죠.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네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정실부인 고다이인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한 탓에 양자를 들여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도도노가 히데요시의 아들을 출산하는데요. 기쁨에 겨운 히데요시가 그녀에게 요도성을 하사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가 요도성에 사는 높은 분이라는 의미의 요도도노 혹은 요도기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첫 아들이 3살의 나이로 죽었지만 요도도노는 2년 뒤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일한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정실에서 낳지 못한 아들을 낳은 요도도노, 그녀의 지위는 당연히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아들인 히데요리가 1인자의 자리를 이어받는데요. 이제 후견인의 자격을 얻은 요도도노는 부모님을 위해 사원을 짓는 등 권력을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여인 천하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한때 머리
머리를 숙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새로운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후, 나라의 패권을 두고 16만의 동군과 서군이 맞붙습니다. 1600년 일본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여기서 도요토미 가문은 가만히 관망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 중심의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심의 동군의 싸움에서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에도 막부 정권을 열게 되는데요. 실권을 잡은 후에도 여전히 도요토미 가문과 그들의 충성 세력은 이에야스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도의 도쿠가와 정권과 오사카의 도요토미 정권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척 했으나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완전히 없앨 기회만 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히데요리는 어느새 오사카성을 기반으로 장성에 있었습니다. 결국 1614년 호코지 종명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도요토미 가문이 재건한 호코지라는 사원의 종에 이에야스를 무시하는 문구가 있다며 일부러 그가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오사카성을 떠나라고 요구했으나 히데요리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1614년 오사카 전투가 시작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오사카성의 방어력은 가히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15m 이상의 성벽과 깊이 11m, 폭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도랑, 즉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이에야스군이 아무리 포격을 퍼부어도 오사카성의 두꺼운 성벽과 거대한 도랑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성의 도요토미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지휘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요도도노는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히데요리가 직접 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직접 도맡았는데요. 이 때문에 무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야스는 대포를 계속 쏘아대며 오사카성의 병력을 지치게 만드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그중 한 발이 요도도노의 신혈을 쏘아 죽였고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본 요도도노가 패닉에 빠져 반대를 무릅쓰고 이에야스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맺은 협의 조건은 히데요리 세력의 영지를 인정하는 대신 오사카성의 바깥 성곽을 헐고 외곽의 해자를 메운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야스군은 해자를 직접 메워주겠다더니 7만여 명을 동원하여 바깥 해자뿐 아니라 안쪽 해자까지 다 메워버리고 외벽도 다 헐어버립니다. 이제 오사카성의 방어력은 처참히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1615년 한때 천혜의 요새였던 오사카성은 도쿠가와의 군대에 속절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요도도노는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히데요리의 아들인 도요토미 구니마스는 도주를 시도하다 막부군에 잡혀 결국 처형됩니다. 이렇게 도요토미 가문의 맥이 끊어지고 오랜 전란의 시대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도도노가 실제로 자결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가 아무도 없었고 그녀의 시체 또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요도도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의 첩이 되어 잠시나마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일본의 경국지색 요도도노. 그녀는 일본 3대 명장인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의 곁에서 전국시대를 가로지르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